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이야기 말고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매년 연초에 꼭 읽어보는 부동산 보고서가 있는데요.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PwC에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PwC가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시장 현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기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에서 회복해서 3% 이상의 강한 경제 성장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Good, Excellent는 내려가고 오히려 Poor은 올라가죠. 이렇게 파이 차트로 보아도 이익률이 올라갈 거다는 12%에 지나지 않죠. 반면에 작년과 똑같거나 낮을 거다는 80%나 차지했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큰 팩터들은 일자리와 소득의 증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비와 자재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엔 코로나로 인하여 금리도 제로금리로 낮춰졌고 개인에게 준 융자도 심하게 까다롭지 않게 준 것에 반해서 올해는 융자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까다로워질 거다고, 초록색이 전과 동일할 것이다, 파란색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인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작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죠. 이 차트는 융자나 재융자의 공급량에 대한 차트인데요. 초록색이 oversupply, 노란색은 imbalance, 빨간색은 undersupply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엔 초록색은 작아지고 빨간색은 커지죠. 융자의 장벽을 높이고 건수를 줄일 것이다란 예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선 그래도 사야 한다가 올라가고 들고 있어라랑 팔아라는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지원책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게 그래도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해석되네요. 다음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 자신이 있다 없다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있다가 없다보다 조금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가 바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트렌드와 줄어든 트렌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도심 외곽으로의 이동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사무실 밀집 지역, 주로 도시 중심이죠. 이런 지역은 그 매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으니 앞으로도 부분적으로라도 재택근무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 90% 이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설령 사무실로 돌아가더라도 전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또한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재택근무의 비례인데요. 보시다시피 고소득자일수록 집에서 일을 하고 저소득일수록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또한 고소득일수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고 반대로 저소득일수록 월세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이유는 건강과 웰빙이 큰 이유다라고 밝힌 사람이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출의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의 상승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물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고 물류에 관련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의 인구 이동표인데요. 빨간색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고 초록색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물가, 주로 집값이죠.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따뜻하고 집값이 저렴한 댈러스, 애틀랜타 등의 남부 도시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도시의 성장세가 스노우벨트보단 선벨트가 훨씬 높고요. 도심보단 도시 외곽의 성장률이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벨트는 무엇이고 스노우벨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벨트는 해가 잘 들고 따뜻한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스노우벨트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북쪽의 5대5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철도, 석유, 철강의 북쪽
북쪽 공업 지역이 쇠퇴하고 주로 농업 지역이었던 남부로 기업들이 대거 이주해서 이제 남쪽이 석유,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의 공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표는 지난 50년간의 지역별 거주지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렇게 보면 도심은 31%에서 변화가 없고 도심 외곽은 꾸준히 상승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은 줄어들고 있네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꾸준히 상승하되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으로 사람들이 정착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도시별 전반적인 부동산 전망을 보면 랠리, 오스틴, 내셔빌, 댈러스, 여기 애틀랜타도 그렇고 보신 것처럼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테네시, 텍사스 같은 남부주들이 전망이 좋고요. 집 짓는 건설업의 전망 또한 동일하게 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와 개발 또한 남부 도시들이 높고요. 이미 들어간 투자금 그리고 융자금 또한 남부 도시들의 많이 몰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별 경제 상황 또한 남부 도시들이 매우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류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ndustrial Property, 산업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Industrial Property는 이런 물류창고나 공장 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종류의 부동산도 랠리, 댈러스, 오스틴, 애틀랜타 같은 남부 주요 도시들이 buy 레이팅이 높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Multi-Family Property, 이런 아파트, 타운하우스, 콘도 같은 다주택 건물들,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들 또한 랠리, 템파, 오스틴 같은 남부 도시들의 buy 레이팅 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Office Property, 사무실이죠. 이런 사무실들은 확실히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buy보다 sell이나 hold가 많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실 임대업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이번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리테일입니다. 이렇게 가게들이 입점하는 건물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쇼핑으로 시장이 변하면서 주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이곳 미국의 한 교포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전망도 리테일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업 또한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런 작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꽤 있고 특히 인도계가 많았는데 코로나로 피해를 크게 받고 보시다시피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종목별 그리고 연도별로 투자와 개발 전망을 비교해보면 물류창고 공장 같은 산업부동산의 전망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음을 보실 수 있고요. 일반 가정집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콘도, 아파트, 타운하우스 같은 다주택 부동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실, 호텔, 리테일은 예상대로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창고, 공장 같은 산업용 건물을 제외하곤 전부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산업용 부동산 중에선 역시 온라인 매출의 폭등으로 fulfillment이랑 warehouse 같은 창고에 대한 구매 추천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도 조금 오버프라이스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fair priced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부동산 종류별로 작년과 올해의 투자와 개발의 변화를 표기한 차트인데요. 빈 동그라미가 작년, 꽉 찬 동그라미가 올해입니다. 꽉 찬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전망이 좋은 거고 반대로 왼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안 좋은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fulfillment랑 창고 그리고 일반 한가정 주택에 대한 전망이 가장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망이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종목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Senior Housing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거주하는 실버타운이라고 해야 하나요? Senior Housing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망이 매우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노인층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로 사망률도 가장 높았기에 1년 만에 Senior Housing에 대한 전망이 확 나빠졌습니다. 이건 향후 10년간의 나이대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30세 이하 인구는 별 변화가 없지만 한창 일할 나이대인 30에서 50세 사이의 인구는 많이 늘어남을 보실 수 있고요. 은퇴를 앞두는 나이대인 50에서 65세 사이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대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고령화 때문에 시니어 하우싱의 전망이 매우 좋았는데 코로나로 망가졌네요. 거주용 부동산만 모아놓은 전망 자료에서도 보시면 시니어 하우싱은 매우 좋으면서 가장 많이 퇴보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에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정집이 제일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인 그래프로 보셔도 모두 하락세인데 특히 학생들의 기숙하우스랑 시니어 하우스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가운데 싱글 패밀리 하우스 월세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높은 바이 레이팅을 받았고요. 가격 또한 가장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2021년 새해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뉴욕, LA 등의 고물가 지역에서 댈러스, 애틀랜타 등의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남부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남부 지역 부동산 전망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사무실보단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발병 후 증가한 온라인 매출의 증가, 반대로 리테일의 붕괴로 상가 대신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론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콘도나 아파트 같은 다가정 거주 건물보단 개인 가정집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PwC의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후 은퇴자금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